또 그래서 설경구 씨가 그 작품 고르는 안목이 약간 굉장히 예전에는 뭐 이런 실미도 이런 것도 찍었지만은 요새는 좀 작품성 위주로 좀 작품을 고르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작품들 많이 하셔서 좀 굉장히 장래가 기대되네요. 장래가 이미 데스타인데 더 기대가 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 실제 롤 모델이 됐던 이 김대중 대통령님처럼 어떤 말년에 더 꽃을 피우지 않을까? 그렇죠. 아니 난 그 김은범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 약간 그 정치인을 중심으로 한 그때 시대 당시 배경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 나는 그 뭐 세계관이나 연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았던 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막 그 초반부 길거리 연설부터 목포 합동 연설 막 후반부 전당대회 등의 어떤 선거 관련 장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시간과 김은범의 위치가 달라짐에 따라서 분위기나 뭐 관중 인파들에 대한 묘사도 굉장히 좀 달라지면서 그런 디테일들도 좀 되게 훌륭했고 좋았던 것 같고 장소나 배경의 연출도 굉장히 우리가 뭐 당시에 그 자료화면 영상 같은 거 찾아보는 것처럼 맞아 일부러 약간 시대 분위기가 느껴지더라고. 맞아. 막 그런 것들도 굉장히 자연스러워가지고 더 몰입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영화에. 그런 것도 굉장히 좋았고 막 그 특히나 그 목포 그 항구에서 연설 장면 있잖아. 그 정부 쪽 그 이제 후보하고 둘이서 나와가지고 막 서로 네거티브 하면서 막 이렇게 연설하던 장면 있잖아요. 그런 장면은 배우의 굉장히 훌륭한 연기하고 그 이야기의 흐름, 분위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맞아 떨어져가지고 울림이 좀 있었어요. 그 부분에서. 저는 그 장면에서 그러니까 약간은 좀 밀릴 수도 있는 그거였잖아요. 맞아. 위기였죠 어떻게 보면. 위기였는데 그거를 되게 진짜 그 사람이 타고난 그 재치로 말빨 말빨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그 말빨로 그거를 이제 딱 이겨 나가는 걸 보고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김은범이라는 사람이 그냥 서창대의 그 계량만으로 이까지 올라온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걸 좀 보여주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게 굉장히 잘 보이는 장면이었어. 그죠? 그런 장면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막 처음에 네거티브 하잖아. 그래가지고 뭐 저쪽에서 이제 그러니까 박정희가 내려보낸 후보가 막 김은범 씨 후보 쪽에서도 막 굉장히 많은 물건하고 이런 것들을 돌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더럽게 정치를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 당은 능력이 있고 돈도 많습니다. 우리를 밀어주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저쪽 돈 없습니다. 이러는데 나와가지고 굉장히 그 말씀이 앞뒤가 안 맞다면서 굉장히 가난하고 돈도 없다고 하면서 내가 선물을 돌렸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면서 막 이러면서 굉장히 그거를 그러니까 실제로 결국에는 막 신PD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어떤 그 선거에서 약간 한 수가 될 수가 있는 순간이었는데 그거를 위트로 그죠? 싹 넘겨버리는 부분. 우리를 생각하는 분들이 이렇게 해줬다 이런 식으로 맞아. 위기를 기회로 이렇게 만드는 장면들이 좋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진짜 약간 그 서창대의 계량만으로 여기까지 온 건 아니었다. 그죠? 그런 게 느껴지는 장면이었어. 그리고 마찬가지로 김은범의 어떤 선거 사무실의 그 규모나 분위기가 점차 달라지는 연출도 굉장히 나는 효과적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처음에는 뭐 어디 골방 같은 데서 막 가다가 옆에 그 사무실 있잖아. 그러니까 김은범이 앉아있던 사무실 아예 처음에는 그 어디 동네 막걸리집 같은 된 사무실이었어. 그랬는데 그 다음에 사무실은 그나마 시멘트 건물이었는데 안에 김은범 사무실이 있잖아. 밖에 이제 사무실이 있고 안에 김은범 사무실이 있는데 안에도 약간 뒤에 뭐 계단 올라가는 데가 있는지 경사진 이런 게 뜨기 있고 페인트가 막 벗겨져가지고 근데 그걸 그대로 놔둔 거야 사무실이. 그런 거에서 점점 김은범의 위치가 달라지면서 이제 사무실 분위기도 막 달라지고 막 인원들도 많아지고 이런 묘사들도 굉장히 좀 섬세하고 디테일했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나중에는 대선 후보 뭐 이래 될 때는 이거 엘리베이터까지 있는 건물로 가더라고. 맞아요. 사람들도 엄청 많고. 그리고 작품 전체 의상이나 시대 고증도 굉장히 훌륭했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뭐 앞에서도 좀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조명이 굉장히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 작품 전체 봤을 때. 뭐 우리 신PD님께서 그런 얘기도 좀 해주셨잖아. 이 작품이 전체적으로 빛과 어둠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거를 조명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굉장히
그냥 직관적으로 잘 묘사를 한 것 같아. 어. 되게 그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보는 관객들로 하여금 바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막 서창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대사를 통해 가지고 빛과 어둠에 대한 얘기를 네. 많이 하는데 막 인물의 상황에 따라서 서창대를 향하는 빛과 그림자를 막 변화시켜요. 그 막 뭐 아까 신PD님도 초반에 좀 그런 얘기 해주셨는데 막 그 김훈범이 나타나면 김훈범 쪽에서 빛이 비추면서 김훈범의 그림자에 서창대가 가린다든지 뭐 거기에서 막 기지를 서창대가 발휘할 때는 갑자기 어디서 막 갑자기 빛이 이렇게 막 빛나면서 그 빛이 서창대를 반짝반짝 비춘다든지, 그죠? 이런 장면들도 굉장히 조금 효과적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막, 처음에 보면은, 그, 하루 종일 김훈범을 기다린 서창대가 밤이 되어서야 이제 사무실에 돌아온 그, 네. 김훈범 선거, 그, 사무실에. 이제, 사무실. 사무실, 팀들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거기 막 전략회의를 하는 장소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막 나무 미단이 문으로 막 이렇게 있는 막 막걸리집 같은 데서 하잖아. 그렇죠. 근데 들어온 것도 되게 늦게 들어왔는데 그것도 선거 활동 한다고 늦게 들어왔겠지. 근데 네. 그게 되게 효과적이었던 게 밖이 나무 문으로 돼 있고 통유리로 돼 있으니까 밖이 깜깜해요. 그게 이 선거 캠프의 미래 같아. 그러니까 깜깜한 미래. 깜깜한 미래 같아. 거기에 진짜 서창대가 어떻게 보면 한 줄기 빛처럼 거기에 들어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잖아. 그런 묘사들도 굉장히 직관적으로 느껴졌고, 네. 또 막, 서창대가 뭐 김은범한테 그림자로 가려지는 모습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았는데 마지막에 보면은 그런 거 있죠. 그 막 40대 기술원 3인이 치열하게 대통령 후보 경선을 치른 다음에 그 네. 민주당에서 네. 이제 결국 경선에 승리하고 대통령 후보에 김은범이 오르게 되잖아요. 네. 그것도 결국에는 서창대의 여러 가지 기지나 이런 것들 때문이었죠. 네. 막 이런 것들 때문이었는데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김은범이 다 받아. 그치. 그 순간에. 맞아. 그죠? 그런 동시에- 의도적으로 좀 그렇게 보여주더라고. 김은범 맞아, 막 맞아. 스포트라이트 받고 되게 밝게 진짜 눈이 부시도록 밝게 막 이렇게 딱 보여주고 맞아요. 그 맞아요. 서창대는 좀 어두운 곳에 있더라고요. 항상 맞아요. 어두침침한데 숨어가지고 뒤에서 박수 치고. 맞아. 그 모든 걸 다 계획한 서창대는 막 수많은 당원들 박수치고 있는 그 그림자 사이로 이렇게 계속 지나가면서 힐끗힐끗 보잖아. 김은범을. 그런 모습들도 굉장히 좀, 영화에서 하려고 하는 이야기들, 빛과 그림자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좀 직관적으로 잘 보여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영화적으로나, 뭐 역사적으로나, 시대의 어두운 면을 상징하는 그 중앙정보부 장면은 뭐 제가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창문이 없는 건물, 아니면 밤에 모여서 이야기한다던가, 항상 그죠? 네. 어둡게 좀 표현하는 부분도 있었고, 요 좀 조명과 빛과 그림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많이 활용하지 않았나, 영화에서.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빛과 그림자 부분에서 저도 좀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는데, 네. 네. 그러니까 뭐 항상 같이 있는 장면에서 둘이 함께 있는 장면에서도 김은범이 항상 조명 밝은 쪽에 항상 위치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서창대 같은 경우에는 뭐 전화로 약간 이한상 그 의원을 구슬 때도 막 밤에 막 얘기를 하고 이런 장면들도 많이 나오고 보여줬던 것 같고, 제일 대놓고 보였지만 가장 좋았던 저는 연출 그 장면이 그 전당대회 1차 투표 끝난 뒤에 네. 이 무효표가 많이 나와서 결국 재투표 한다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렇죠. 2차 투표를 해야 된다. 뭐 그랬었는데, 네네. 그 쉬는 시간에 이한상과 그 서창대가 어두운 계단 위쪽 그 어두운 데서 둘이 막 네.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두칙칙한 데서. 어두칙칙한 데서 서로 얼굴도 잘 안 보이는 듯한 그런 데서 얘기를 하는데, 막 얘기를 하다가 서로 막 의견이 막 맞다가 안 맞다가 그러니까 하다가, 그러니까 중간에 갑자기 총재가 갑자기 밑에 아래쪽에서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밝은 데서 아래쪽이지만 밝은 데서 총재가 막 이야기하는데, 어두운 곳에서 이제 조금 더 내려와가지고 약간 밝은 쪽에서 이제 이한상이 그 총재에 대해서 막 대답을 하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빛과 그림자에 대한 그런 것도 좀 있지만, 그러니까 빛과 이런 것도 좀 있지만, 밝고 어두운 연출에 대해서 계단 그거를 통해서 서로의 관계가 좀 약간 어떻게 형성되는지도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높이에 의해서. 맞아. 그러면은 그 중간에 있던 이한상은 회색 분자? 회색 분자가 아니라 흑백 논리. 흑백 논리. 처음에는 어두운 곳에서 그 서창대랑 같이 있었는데, 맞아. 서창대는 그 맨 꼭대기 위에서 어둡지만 그 자리에 계속 있어요.
벗어나질 않아. 그러니까 맞아요. 위치가 제일 머리 꼭대기에 있다. 머리 그런- 꼭대기에 올라가 있다. 이 계략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죠. 어떻게 근데- 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빛과 어둠, 빛과 그림자라고 하면 그림자가 어떻게 보면 제일 낮은 곳에 제일 어떻게 보면 권력의 그 밑바닥에 있어야 되는 건데 네. 오히려 이거는 역설적으로 뒤집혀가지고 제일 어둡고 그림자에 숨어 있는 사람이 제일 높은 위치에 지금 있는 거야. 그죠? 꼭대기에. 그리고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다른 의원들한테 다 당하게 만드는 당하게 되는 그 총재 같은 경우는 결국엔 그냥 제일 밑에 있잖아. 제일 밑에서 위를 올려다 보면서 그거를 밝은 곳에서 야, 너 그러면 안 돼. 뭐 이러면서 얘기하고 이한상은 맞아. 둘이 이제 어두운 곳에서 위에서 하다가 조금 밑으로 내려와요. 둘이 좀 말이 안 맞아서. 맞아. 내려오는데 결국에는 밝은 곳으로 내려와서 그 총재한테 이한상 의원은 대답을 하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그런 것들도 봤을 때는, 결국에는 뒤에 가서는 그 서창대한테 이한상도 결국에는 밀리게 됐다. 이런 것도 좀 보이더라고요, 그런 연출을. 맞습니다. 해서. 약간 네네. 의도적으로 그렇게 보여주긴 했지만 약간 명확하게 그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되게 인상적인 장면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아주 영화를 디테일하게 보셨군요. 나도 그냥 아이고 저 시커먼 데 있네 뭐 그냥 이러면서 봤는데 야, 거의 이동진이네. 아니, 그러니까 일부러 거기서 그냥 고개만 빼꼼 내밀고 서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맞아요. 장면들이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예. 나도 몰랐는데. 거기 보면 이한상이 거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빛과 그림자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명확하게 어느 쪽으로 줄을 타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는 그 이한상의 딱한 처지를 잘 보여주는 거고. 네, 그죠? 그렇죠. 맞습니다. 듣고 보니까 이 영화가 더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역시 아는 만큼 모인다고. 우리 정락토님은 이제 거의 영화 전문가 다 됐네요. 이제 그렇진 않습니다. 좀 있으면 딴 주머니 차는 것만 남았겠구나. 진짜 하고 어디 영화 유튜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씨. 아닙니다. 좋습니다. 네네. 오늘 생각보다 아주 수준 높은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김숯불이 없어서 그런가? 약간 이거 기분 탓이겠죠? 우리 김숯불님이 또 이제 한 정치 그 혐오하지 않습니까 또. 그래서 김숯불님 계셨으면 무조건 카카로트 나왔을 텐데. 카카로트와 베지타가 나오지 않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네네. 이따 제가 한번 껴맞춰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 보면 또 그런 장면도 나오죠. 이제 김은범이 향토 예비군 공약을 냈는데 네. 또 이제 옛날엔 그게 이제 향토 예비군이 지금은 우리가 뭐 그냥 예비군이 그냥 그런 걸로 아는데 예전에는 막 불법으로 노역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좀 많았대요. 그 이제 그러니까 데려다가 뭐 시키고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근데 여기서는 이제 김은범이 낸 것처럼 해서 이제 막 그 빨갱이 몰이 당하고 또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빨갱이 몰이 네네. 당하고 뭐 김일성한테 갖다 바치려는 거냐고 막 그러고 막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제 서창래도 이제 보면은 그거는 이제 좀 이렇게 좀 접어 놓으시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향토 예비군 공약은 엄창무머리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반대로? 실제로, 반대로 그런 것들 이거 되게 진보적인 공약인데 어떻게 보면은 또 그런 걸로 이제 빨갱이 몰이를 당하고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저는 요 좀 인상적이었던 장면 뭐 좀 얘기를 네네. 해보자면은 좋습니다. 네. 이제 김은범이랑 이제 마지막에 이제 대화하는 장면 그 장면이 저는 이제 뭐 아까 뭐 의미 같은 거는 뭐 그냥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이제 빈 연출에 있어서도 그래요. 뭔가 맞아. 이게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네. 그 이제 순대국밥집 같은 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것 같아. 거기 되게 유리 창문이 다 뚫려 있어. 뭔가 이렇게 맞아요. 뚫려 있어서 햇살이 되게 밝게 들어오고 있어 보면은. 맞아. 네. 맞아. 그 장면을 보면은 얘가 이제 중정에서 이제 중정에 스카웃 돼가지고 이제 막 거기서 이제 일할 때는 그 중정 그 건물 아닌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되게 음침한 데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러니까 창문이 없어. 전부 다 창문도 건물 나오는 없고, 거보다. 정말 좋은데 사람 살 수 광합성은 하나 싶은 데서 이렇게 하다가 그 마지막 국밥집 진짜 그 중정에 뭐 거기 막 위스키 따라 마시고 막 이런 데였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화려하지만 어두운 데 있다가 이제는 너 제일 이제 소박하지만
제 밝은 대로 나온 그런 연출이잖아요. 그 맞아. 장면이 그래서 그런 막 대화도 되게 인상적이었지만 뭔가 또 앞에 걔가 그 전까지 있던 중전 건물이랑 이렇게 대비를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것도 정말 빛에 대한 그런 의미를 정말 잘 담고 있구나 정말. 아,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뭐 요 정치인으로서 그러니까 성공을 해서 막 그렇게 막 하진 않았지만 소박하게 살고 있지만 그래도 자기의 정의는 지켰다. 약간 따뜻한 잠깐, 근데, 미래를 보여주는 그런 느낌인가? 그거는 조금 어폐가 있네요. 소박하게 살고 있다 그랬잖아. 돈을 이만큼 받아갔는데 과연 그건 그렇네. 그때 강남 땅만 샀어도 그거를 소박하게 강남 아파트 3채. 소박하게. 아파트 정도. 그러고 보니까 돈을 많이 받아갔네. 아니 뭐 그거 아이씨 갑자기 야 의미가 흐려졌잖아 이거. 잠깐만. 아무튼 아니면 그래서 그 추억이 깃든 그 건물을 샀나? 자기가 주인이라서 거기에 그 중앙에 앉아 있는 건가? 씨 개소름인데. 야 회장님 식사하십시오 이러면서 국밥 내오는 거 아니야 사장이? 존나 아름다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진짜. 50년 전통의 국밥집이 뭐 이러면서. 조금 그 장면에서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네. 결국에는 바깥쪽에서 햇살이 들어오는데 네. 그 햇살마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김은범이 자기 상상 속에서였는지 모르겠지만 김은범이 들어오는 쪽에서 햇살이 계속 비치고 있잖아. 그죠? 그렇죠. 그러면서 김은범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결국에 또 그 햇살을 김은범이 가린단 말이야. 네. 서창대가 그림자가 서창대 쪽으로 지게 되는데 이야기를 나누다가 결국에는 이야기 끝에 이제 사라지죠. 김은범이. 네. 그러면서 그 햇살을 온전히 이제 서창대가 받게 되는 장면도 결국에는 서창대라는 인물이 네. 결국엔 계속해서 김은범이라는 인물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네. 스스로도 밝게 빛날 수 있는 인물이었다라는 의미도 좀 있는 것 같았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아니면 그 어. 김은범의 그림자로서만 안 살아갔다면 본인도 정말로 빛날 그 수 김은범이 있는데.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준비가 됐냐? 네. 너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준비가 안 돼. 준비가 만약에 정말로 됐다면, 네. 정치적인 어떤 철학이나 신념이 준비가 됐다면, 자기 스스로도 빛날 수 있는 인물이었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왜냐면 마지막에 결국에 사라져가지고 그 네. 햇살을 온전하게 자기가 받으면서 밝게,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으로 네. 끝나잖아요. 네. 그죠? 그런 암시도 좀 있지 않았나? 요새 뭐 어디 영화 학원들 다녀요?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봐. 나는 몰랐어. 나는 그냥 아이고 순대국밥집이 밝아서 좋구나. 막 그러고 있었는데. 역시 장사하는 집은 밝아야지, 자리가. 그죠? 장사하지 밝아야 돼. 남양이지. 괜히 어두우면 또 우울해진다. 그래요. 맞아요. 저희 청취자분들 여기까지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는 잊어주시고요. 장사는 밝은 데서 해야 돼. 그렇군요. 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어. 그 영화 초반 장면인데,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서창대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연설을 으쌰으쌰 해가지고 네. 우리가 김은범이라는 무기를 들고 우리가 싸워서 우리가 스스로 이기는 거다라는 연설을 딱 하고 나서 그 장면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사람들이 영감을 받아가지고 네. 굉장히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발로 뛰잖아. 네. 그렇죠. 그러면서 그 대의원들 표를 얻기 위해 가지고 막 그 선거 캠프 사람들 직원들이 막 각자 위치로 막 가가지고 버스 타고 기차 타고 가가지고 막 시골에 살고 있는 그 시대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뭐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연락해가지고 한 표 주십시오 이런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네. 직접 발로 뛰어가지고 가가지고 막 이장님 그러면서 의원님 막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맞아. 한 표씩 막 받아내려고 노력하는 모습들 거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막 뭔가 보면서 나도 힘이 나고 막 뭐 청춘 드라마에서 나올 약간 좌충우돌이라는 그런 단어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좌충우돌 선거운동 뭐 이런 식으로. 맞아.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장면이 보면서 막 미소가 지어지고 굉장히 즐겁더라고요. 그 장면들이 되게 즐거웠어요, 저도 보면서.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면서 거기 나왔던 그 누구죠? 그 수연이라는 인물인데 네. 비서. 거기 경상도 사투리 쓰던 여자 비서. 네. 거기 캠프 당원인데 막 뻘 같은 데 가가지고 구두 벗겨지고 여기요 그러면서 막 그러다가 구두 벗겨져가지고 뻘에 막 자빠지잖아. 근데 막 진흙 범벅돼가지고 기차 타고 다시 막 골아떨어져가지고 기차 타고 올라오는 장면 막 이런 거 나오더라고.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런 장면도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좋았습니다. 겉으로 막 드러나는 그러니까 그런 가벼운 그런 전략들은 이제 또 다 그렇게 노출하면서 익살스럽게 다 보여주고. 근데 맞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뭐 전당대회 같은 거에 있어서 막 가려진 거 이런 것들은 아예
아예 이제 그 보는 사람 그 관객들한테 아예 노출시키지 맞아. 않음으로써 진짜 그 속에서 어떻게 되는지 이게 맞아. 의도적으로 숨기잖아요. 네. 맞아요. 누가 맞아요. 어떻게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 과정들을 다 숨기다 보니까 나중에 요게 딱 밝혀졌을 때 아 그거에 대한 그 서창대의 계략에 대한 그 이게 잘 됐구나. 그러니까 서창대가 이렇게까지 막 생각을 했었구나. 그게 밝혀지면서 약간 카타르시스가 좀 더 느껴지는 그런 게 있었.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 초반부 거기까지의 서창대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뭐 묘수 막 그런 아이디어 거기까지가 딱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던 게 맞아. 결국에는 그런 뭐 묘수나 잔깨 자기가 막 여러 가지 막 계략들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사람들이 발로 뛰면서 그렇게 진심을 다했기 때문에 네. 아까도 뭐 얘기했던 것처럼 김은범이라는 사람이 계략만으로 성공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그렇죠. 것처럼 이런 사람들 여러 사람들 김은범을 돕는 여러 사람들의 노력이 더해졌기 때문에 김은범이 선거에서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였다는 네.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 장면을 보면서 네. 딱 거기까지의 서창대가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러면 이길 수가 없어 이 자식아. 어? 이겨야 될 거 아니야. 어디 그 발로 뛴다고 이기나. 막. 하지만 김은범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 옆에 서창대는 없었지. 아 저는 또 이제 네네. 지나가면서 약간 좀 스치듯이 약간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있는 게 뭐냐면은 거기 네네. 약간 신민당 본사 건물이라 그래야 되나? 거기 옥상에서 네네. 이렇게 담배 피고 이런 장면들이 몇 번 나와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맞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막 총재랑 뭐 이렇게 커다란 그림을 그때는 이제 현수막 같은 게 그리잖아. 막 그렇죠. 사람들 그리는 게 그렇죠, 나오는데 그렇죠. 마지막에는 이제 김은범이 대통령 후보가 딱 되고 난 뒤에는 김은범이 이렇게 진짜 거대하게 있고 그 밑에 이제 서창대가 있는 장면이야. 왜냐 이렇게 맞아요. 거대하고 이렇게 작은 거 대비가 딱 되게 나오더라고 이제. 맞아. 그 사람은 진짜 큰 거인 뭐 그런 느낌이고 이 사람에 비하면 이제 약간 본인은 작아 보인다 뭐 좀 그런 자기가 장면? 초라한 느낌이 들었겠지. 그러니까 음. 그 사람이 크는 만큼 자기도 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한 좀 아쉬움 자기의 비루함, 아쉬움. 그렇죠. 그런 장면들이 그렇습니다. 딱 진짜 연출들이 요거 나 같은 무지랭이도 보면 알 수 있을 연출들이 참 많았어요. 물론 눈치 근데 못 나는 챈 것도 그렇게 쉽게 보여주는 게 굉장히 좋은 연출이라는 생각을 하거든. 나는 저도 솔직하게 그래요.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렵게 꼬은다고 해서 나는 좋은 작품이라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게 그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딱 보여지는 게 굉장히 좀 훌륭하긴 했어. 그러면서 그게 유치하지가 않잖아. 그런 그쵸, 연출들이. 맞아요. 그죠? 자연스럽잖아. 굉장히, 그리고. 맞아.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네네. 그 서창대가 초반에 그 편지 보낼 때 김은범한테 네. 이 네네. 애기 똥풀이라고 뭐 같이 넣어서 보내잖아요. 이게 네네. 뭐 독이지만 약으로 쓰기도 한다 뭐 이런 설정이 있는데 그거 자체도 어떻게 보면 그 이 서창대가 초반부터 어떤 캐릭터라는 걸 좀 확실히 보여주던 맞아. 그 설정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쓰기 맞아요. 따라서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다. 그것 때문에 일부러 좀 실화와는 좀 다르게 네. 약간 약방 주인이라는 설정을 한 게 아닌가. 아니면 사실 아. 약방 주인이 될 필요는 없거든, 사실은. 맞아. 맞아. 청산가리를 이렇게 조금씩. 그것도 약이 되나? 청산가리도? 안 될 텐데. 어디 쓸모는 있는 물질 아닐까? 신 PD가 청산가리 같은 그런 사람. 사카린 같은 거. 무조건 독이다. 독이다. 죄송합니다. 독이라서. 네, 여러분에게 똥이다, 이 새끼야, 똥. 꺼져. 그러면은 네. 슬슬 이제 총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우리 이제 신봉삼 씨 어디 총평 한번 네. 해보시지? 네. 대한민국 정치사 최고의 킹메이커. 네. 그의 이름이 빛나지 못한 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왔음을 반증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왜냐하면 네. 민주주의에는 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하. 그렇기 때문에 왕을 만들 필요가 없죠. 이야. 그렇기 때문에 킹메이커였던 서창대는 빛날 수 없었다. 킹이 없기 때문에 킹메이커는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좋구만. 이런 걸 봤을 때 킹메이커라는 이 영화의 제목이 이미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 영화의 결말을 암시하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좋네. 네네. 너 요새 학원 다녀? 죄송한데 우리 신 PD님만 너무 제자리에 멈춰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정락터님 총평 한번 해보실까요? 네. 다크나이트.
어허. 배트맨이 결코 빛으로 나올 수 없는 이유를 이 영화를 통해서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배트맨도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약간 어둡고 불법적인 수단으로. 배트맨도 그러니까 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조건 그런데 어쩔 수 정의라고 없이- 할 수도 없고. 예. 아까 싸워서 근데 무조건 이겨야 되는 사람은 한 명 있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둡고 불법적인 수단으로 이길 수는 있지만 네. 이게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거는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보면서.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맞- 하비덴트가 꼭 필요했다. 그렇죠. 하비랜드가 필요했듯이, 그러니까 배트맨 혼자서는 세상을 바꿀 그렇습니다. 수가 없었죠. 이 영화에서 서창대 하비덴트는 김은범이었다. 그렇죠. 예. 하비덴트가 결말은 다 다르죠. 투페이스가 된대. 뭐야 이거 네네. 다 껴 맞춘 거 아니야 이거. 좋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제가 우리 예, 심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총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결국 왕을 만들지 못한 킹메이커의 이야기 이상입니다. 왕을 그렇다. 만든 적은 없죠. 서창대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계속 있었으면 언젠가는 한번 만들었을 텐데 좀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네요. 아마 근데 실제 역사에도 엄창록이 계속 뭐 이렇게 중정에 회유되거나 뭐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은 아마 전두환 노태우도 안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도. 네. 예, 이상입니다. 어떻게 자 이번에 이제 킹메이커 저희가 한번 영화 다뤄봤는데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저희에게 한번 보고 댓글로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님자들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님자 전혀 똑같지 않은데 누구 성대모사를 하는지 내가 모르겠네. 님자 댓글 좀 달아주게. 좋다. 좋아. 좋습니다. 오늘 네. 토크는 형편없었지만 죄송합니다. 오늘은 현실충으로밖에 활동을 못했네요. 영원히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이 피콜로 같은 신콜로. 아직 준비가 안 되었구먼. 네네. 죄송합니다. 네, 그럼 다음 주 예고하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네. 화면 중독 105회입니다. 105회는 또 이제 국뽕의 선두에 서 있는 바로 그 작품! 네. 넷플릭스 드라마 신봉삼 준비됐나요? 네. 좋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 학교는입니다. 내가 이거 웬만하면 안 하는데 한번 해준다. 지우학. 줄여서 지우학. 지우가 그렇군요. 벌써 줄임말까지 나왔어요. 네네. 그렇군요. 이 국뽕의 선두주자인데 과연 그만큼 재미가 있을지는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좀 불안한데요. 과연 그 전작들 이제 전에 이제 국뽕들을 넘을 수 있을지 한번 다음 주에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청취자분들도 미리미리 보십시오. 보고 함께 하세요. 좋습니다. 이렇게 화면 중독 104회 킹메이커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 105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